네, 현장 플러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은 전기 요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한국전력 실적은 요즘에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요금은 떨어지진 않고 있죠. 사기업이다 보면 저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공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요. 요즘에 이것 때문에 좀 시끌벅적하다고 하네요. 산업부에 저희 염현석 기자와 함께 이 전기요금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한국전력 실적을 언급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할 얘기들과 그렇게 큰 중요한 점은 아닙니다만은 잘 나가고 있다는 점을 한번 부각을 시키고 싶어서요.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온 건가요? 네, 지난해 한국전력의 그 영업이익은 총 11조 원이 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14년 전체 기준과 비교하면요. 2배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한 겁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 한전 사상 최초로 이제 영업이익 10조를 넘겼습니다. 여기에는 그 10조 5,500억에 팔린 삼성돈, 한전, 예프지 그거에 대한 수익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때문에 그 영업이익, 한국전력의 그 수익 구조를 생각해 보면요, 1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대부분 이제 국민과 이제 기업들의 이제 전기를 팔아서 이제 얻은 이익입니다. 사실 이 실적 자체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거였는데. 생각을 해보자면 지난 4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그렇고 계속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는 낮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전력은 오히려 이런 서프라이즈를 할 수 있었던 비결?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한국전력의 그 특수성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전력 판매 회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력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근데 판매가는 이제 오르진 않았죠, 이제 작년에. 그런데 이제 판매가의 가장 큰 영향, 원가에 해당하는 연료비가 확 줄었습니다. 네. 국제유가 급락, 하도 많이 얘기를 했었죠. 연료비가 최대 연료비가 평균 26% 정도 줄었습니다. 네. 특히 국제 유가 급락의 영향으로 유류질 있잖아요. 경유나 디젤, 경유나 휘발유 이런 게 한 25% 줄었고요. 유가와 연동되는 이제 LNG, 천연가스인데요. 이 연료 구입비가 50% 넘게 줄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2014년에 20조 원에 해당하던 연료 구입비는 작년 15조 원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앉아서 그냥 한전은 5조 원을 벌게 된 겁니다. 네. 지난 2014년 영업이익이 한 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료비 감소로 얻은 이 5조 원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딱 연료비 줄인 만큼 올라간 겁니다. 또 현실화된 전기요금도 크게 한몫했습니다. 대부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 11월 이제 한 5% 정도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이제 더 추가로 요금 인상은 없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전은 항상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전기요금 때문에 이제 항상 적자가 쌓인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실적이 안 나왔을 때. 이 때문에 2007년 이후에 한 10번 정도 전기요금을 올렸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44%가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가 보상률, 그러니까 원가랑 전기요금 이 비율이 100%가 넘겼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기를 만드는데 이제 100원이 든다고 하면 이제 한 105원 이렇게 한국전력이 전력을 판매하게 되면서 자연히 이제 실적은 개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유일하게 팔 수 있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비 감소로 이렇게 막대한 실적을 낸 겁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계산해보면 16% 정도 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14% 정도 되고요. 현대차가 한 7%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랑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이제 2만 개 정도 부품을 조립하고 실제 태평양을 건너고 인도양을 건너서 이렇게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한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요금 올리고 연료비 감소로 이렇게 막대한 이득을 얻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식 폭리다. 이런 좀 비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온 원인 중에 하나가 한전이 51%가 정부 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그쵸. 정부 지분이 많은 만큼 어느 정도 이제 공기업이란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걸 이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좀 이렇다는 거였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설명 듣다 보니까 그냥 정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약 20에서 25% 이상
더 좋아지는 건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 요금까지 이전에 한번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폭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참 원가는 줄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장 논리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요금도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유가처럼. 그런데 전기요금은 안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전기요금은 뭐 가스요금, 그다음에 뭐 난방요금 같은 이런 공공요금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전기는 무조건 사용을 해야만 하는 필수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 한국전력이 이제 독점 판매를 하는 뭐 이런 방식인데요. 뭐 그 가스요금이나 난방요금, 전기요금 전부 다 연료비가 유가와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뭐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지난해에만 20% 넘게 요금이 내려갔습니다. 한 3차례 정도 인하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 1월에 추가로 또 9%가 인하가 됐습니다. 난방요금 역시 이렇게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올 1월에 추가로 7% 정도를 이렇게 하락을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연료비 감소로 5조 원이나 이제 이득을 본 한전은 전기요금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전기요금을 인하할 경우 국민들의 이제 전기 소비가 많아져서 뭐 전력이 부족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전기요금 인하는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매번 전기요금을 올릴 때 예. 했던 이제 한전의 설명이 그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올랐고 뭐 무분별한 전기 사용을 막기 위해 전기료를 올린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올라서 전기를 올렸는데 급격히 내려갈 때는 내리지 않는 걸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설명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올릴 때는 이유 두 가지 들어서 우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좀 내리면 안 되겠냐 하니까 벌써 한 개는 쏙 빠지면서 이제 전기요금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쓸 테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은 좀 구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이제 한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앞서서도 염현석 기자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그 요금 현실화라는 예.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올려야 된다. 네. 계속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전이 항상 얘기하는 건 전기 요금의 현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비슷한 예를 들어 뭐 선진국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로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네. 한마디로 전기 요금을 더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 한전이 항상 주장하고 있죠. 우리는 전기 요금을 되게 싸게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전기 요금을 뭐 1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은 188, 미국은 99, 프랑스는 142, 영국은 180, 대만은 96 정도 됩니다. 네. 이게 뭐 원화 기준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표를 보시면 될 텐데.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점이 네. 이 요금 수준 우리가 100으로 기준을 네. 잡았을 때 이 다른 나라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각 나라마다 받는 전기 요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예. 절대량으로 그냥 비교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킬로와트 시당 111원 정도가 전기 요금으로 이제 받습니다. 한전이. 예. 일본은 이제 여러 전력 판매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판매 회사들의 그 전기 요금을 평균을 내보니 209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환경적인 조건들 다 차치하고 예. 그냥 환율만 따졌을 때 그쵸. 이 정도 나온다는 거죠? 네. 예. 이게 뭐 그 한국전력이 밀고 있는 자료입니다. 네. 뭐 단순히 이렇게 절대치로만 보면 일본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가 비쌉니다. 뭐 그리고 프랑스도 50% 정도 비싸고요. 영국도 2배 정도 비싸고. 그러면 이것도 좀 감안을 해 두셔야 될 게 한국전력에서 네. 나온 표인데 네. 이것만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라는 그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게 아까 그 제가 서두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입니다. 예. 그 공공요금이라는 거는 생활 수준 그리고 뭐 그 나라의 상황 이런 걸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이제 예. 부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조금만 달리해서 뭐 1인당 국민 소득 대비 전기 요금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싼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방금 보신 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 그냥 전기요금 비교입니다. 예. 근데 여기를 이게 1인당 국민소득으로 하면요. 일본, 프랑스,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2배 좀 안 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 한 2만 5천 불 되는데 여기는 4만 불 정도 되니까요. 예. 2배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그 전기요금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까 네. 188%가 일본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0% 정도 더 높은 건데 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국민 소득이 그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네네. 내고 있는 부담감은. 예. 근데 이게 미국이랑 비교하면 되게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 미국은 이런 공공요금이 되게 비싼 나라로 인식이 돼 있잖아요. 뭐 민영화 때문에. 예. 근데 그 절대치에서도 우리나라가 100이라고 하면 미국은 99였습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미국의 국민 소득이 5만 불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높은데 전기요금은 비슷합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전기요금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전기요금은 미국보다 2배 넘게 더 비싼 꼴이 된 겁니다. 한국전력에서는 보신 것처럼 그런 표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참 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OECD 항상 하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요금이 한 25,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뭐 미국이나 일본 봤을 때 어떤 민영화 이슈와 우리 공기업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예를 들어서 뭐 GDP든 물가 상승률이든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그냥 절대값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하나 약간 쇼킹하다면 쇼킹하다는 게 네. 그래요. 초기값 그 절대값은 우리가 뭐 싸다고 합시다. 네. 한국전력 말대로 네. 누진제라는 게 있어요. 네. 누진제를 적용하다 보면 이게 몇 배로 비싸지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면. 네, 맞습니다. 이게 누진제라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총 6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게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이 11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네. 뭐 누진제가 처음에 한 40년 전에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전력 사용을 아껴서 이제 국민들이 전력 사용을 아껴서 그 남는 전력을 기업이 사용을 해서 이제 국가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는 전력 생산량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취지에 의해서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이 희생하는 뭐 이런 취지에 의해서 누진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진 구간별로 더 강화가 돼서요. 그 전기요금 못 올리는 것을 한전이 누진제 강화를 통해서 그 반사 이익을 조금 얻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 전기요금을 아껴 쓰라고 만들었잖아요, 누진제를. 근데 지금은 이 누진제가 사실상 전 국민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그 4인 가족 한 달간 평균 전기 사용량이 350kWh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 평균 사용량이 바로 누진제 4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네. 표에서 보시면 알고 있는데요. 저희 선영 씨네 가족이 선영 씨네 가족이 제가 직접 취재를 했던 가정입니다. 그분 가정이에요. 예, 4인 가정인데요. 이 가정에는 뭐 전기도 LED로 바꾸고 네. 그 이거 스위치라고 하죠. 그걸 예, 다 예. 설치해서 대개 전기를 아껴 쓰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4인보다 한 60% 정도 전기를 덜 썼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진제 3구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전 요금 기준상 한 달 전기요금이 6,000원이 넘게 나오면요. 네. 누구나 다 누진제. 누진제 적용을 받는 겁니다. 예. 우리 선영 씨가 아낀다고 아꼈는데도 네. 3단계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밥솥만 한 달 네. 동안 사용을 해도 누진제라는 게 그러니까 많이 사용한 사람들에게 요금을 더 받자는 네. 건데 이거는 최소한 생활도 못할 정도로 누진제가 이렇게 적용이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가 누진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옛날이랑 비교할 수도 없는 게 그때 뭐 나라가 힘들어서 개인이 희생도 희생이고 네. 그때는 뭐 스마트 TV도 없었고 그쵸. 냉장고도 그렇게 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많잖아요. 전기 쓸 일이 많은데 이걸 계속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간단히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겨울철이잖아요. 네. 겨울철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따뜻한 밥을 먹기 위해 전기밥솥. 그리고 이제 냉장고 항상 돌아가야 되죠. 예. 누구나 집에서 스마트 TV를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셋톱박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요금이 전기요금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네. 잘 때 전기장판을 많이 틉니다. 네. 이런 거를 전체 한 달 동안 사용을 풀로 돌렸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요. 전기 사용량이 550kWh 정도 나옵니다. 한 네. 달에. 그러면 요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17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뭐 다른 걸 쓰지 않고 단지 요것만 사용했을 때 이 정도 나오는 거고요. 뭐 한전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뭐 전력이 좀 부족해질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전력 예비율이 50%가 넘습니다. 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전체 생산 50% 가까이 되는데요.
전체 전력 생산 중에 이제 쓰지 않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40% 정도가 좀 넘는데요. 이런 게 절대 전기가 부족하지 않는데 이렇게 가정에만 이렇게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조금 부당하다라는 이런 거센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억울함에 대해서 개인들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역시 좀 40년 전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누진제에 대해서 과연 2016년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염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